네, 정부 행정기관이 집중된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 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죠. 그런데 서울로 오가는 통근버스는 늘 10,000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특별 분양을 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 분양 받은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퇴근 전쟁. 전세버스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이 앞다퉈 탈출한 공간은 깊은 정막에 빠져듭니다. 정부는 9년 전부터 공직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해 살면서 일을 잘 하라는 취지에서 특별 분양을 해왔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10채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차지에 다주택자에게도 조건 없는 특별 분양 혜택을 줬지만 통근버스는 늘 10,000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팔고 출퇴근 버스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엄마랑 아이는 강남 대치동에 있거나 기존 서울 그 생활권에 있고 아빠만 이제 와가지고 자고 가거나 저렴하게 쉐어하우스를 놓거나.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20곳에 근무하는 차관급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0여 명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46명이 세종시에 특별 분양 받았는데 70%가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등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습니다. 실거주자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세종시 집을 세주고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투기 근절을 외쳐온 현 정부의 시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어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또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노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어. 지금 재건축을 몇 년째 하고 있어서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서 거기 돈을 내야 됩니다. 정년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분양권을 따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63살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분양받은 집이 완공되는 2021년 65살이 됩니다. 이미 2년 전 부동산 투기과열집으로 지정됐지만 이 집은 벌써 2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연세는 넘으셨지만 정년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2년 이내에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고. 나머지 10여 명도 실제 입주 시점에는 공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을 청약을 신청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년이 걸리냐 안 걸리냐도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데에는 공무원 특별 분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공급처럼 그 집을 파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어야 되지.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 이 정도의 그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급을 좀 배제하는 게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추가 이전을 이유로 당초 올해 끝낼 예정이었던 공무원 특별 분양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연장했습니다. 세종시 고위공무원들은 꼭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분양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세종시 재테크 직접 취재한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세종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입주하고 있는 금강변에 있는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요. 84제곱미터가 3억대로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입주 직전인 지금은 7억 원,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절반이 이전 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배정이 됐고요. 일반 분양은 69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전세값이 상당히 싼데요. 네. 이 취재 결과 상당수 전세 집주인이 특별 분양을 받았던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림 기자. 그러면 지금 리포트 보니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고 또 퇴직을 얼마 앞둔 사람도 분양받고 자꾸 세종시로 모이겠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이 물량의 절반이 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반 분양은 아주 한정적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이 공무원 경쟁률이 6대 1인데 네. 일반 분양 경쟁률은 323대 1. 그러니까 로또 분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의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 공무원은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묻지마 청약을 받고 실거주 계획과 관계없이 이 당첨이 되고 나면 재테크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결국 강제 이사시키면서 생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분양이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보면 불법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정부는 3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분양권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공무원 분양권을 일단 비공식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도 네. 일부 부동산들은 아름아름 거래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비공개 계약서를 쓰고 현금 거래를 한다.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 정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을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 실상하고 좀 다른 것 같군요. 그 반대로 가는 성향까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새 집을 돌아가게 하겠다. 살고 있는 1주택만 보유하게 하겠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세종의 터전을 잡으려는 일반 시민들은 분양은 못 받고 세종시의 기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선뜻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퇴직을 얼마 안 앞뒀거나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는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은 아예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 시세 차익이라도 못 보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 제작팀의 김유림 기자였습니다.